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인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어는 절전입니다. 끄끌절, 화살전. 절전이란 화살을 부러뜨린다라는 말로 힘을 한 군데로 합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남북조 시대 후이 때 토국혼의 왕 아씨가 이복 동생 모리언에게 화살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쥐고 부러뜨려 보아라. 모리언은 화살을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화살 19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부러뜨려 보아라. 모리언은 힘을 다해 부러뜨리려고 했지만 화살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여라. 하나는 쉽게 부러뜨리지만 같은 화살이라도 많은 것은 부러뜨리기 어렵다. 힘을 하나로 합치면 더욱 힘이 세워지는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것이다. 네, 서임설에 봅니다. 선수들이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절전의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여 승리하였다. 네, 다음은 절차 탁마입니다. 자를 절, 갈차, 쪼을 탁, 갈마. 절이란 뼈를 가공하는 것이고 차는 상아를 가공하는 것이며 탁은 옥을 가공하는 것이고 마는 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와 상아, 옥과 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기술, 인격 향상에 힘써 갈고 닦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시경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저 기수 물가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빛이 나는 군자여 마치 끊는 듯이 하고 닦는 듯이 하며 쪼는 듯이 하고 가는 듯이 하는구나. 네, 서임설을 봅니다. 절차 탁마의 자세로 한 가지 일에 매진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네, 다음은 점입 가경입니다. 점차점, 덜입, 아름다울가, 지경경. 점입이란 점차 들어간다는 뜻이고 가경이란 아름다운 경치를 말합니다. 이 말은 경치나 문장, 사건 등이 점점 갈수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뜻으로 갈수록 더욱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중국 동kiến 시대에 이름난 화가로 손꼽히는 고개에 지는 서예의 왕희지와 함께 당시 상벽을 이루었다. 당시는 불교가 승하여 절을 짓는 것이 유행이어서 남경에 있던 성녀들도 와간사를 짓기로 했는데 돈을 모으려고 몇 달을 노력했지만 공사비의 10분의 1도 모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청년이 와서 100만 전을 내겠으니 절이 완성되면 알려달라고 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어 그 청년을 부르니 그 청년은 불당 한 칸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에 벽화를 그렸는데 이 벽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보시가 금세 100만 전을 넘었다고 한다. 그 청년이 바로 고개지이다. 그는 사탕수수를 즐겨 먹었는데 사탕수수는 원래 뿌리 부분 쪽으로 갈수록 단맛이 더해지만 고개지는 점점 갈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이다 라며 늘 가느다란 위까지부터 먼저 먹었다. 이때부터 경치나 문장 또는 어떤 일이 갈수록 더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정문일침입니다. 정수리 정, 문문, 하나일, 침침. 정문이란 정수리라는 뜻이고 일침이란 침을 한번 놓는다라는 뜻으로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따끔한 비판이나 지적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정상일침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정당당입니다. 발을정, 발을정, 정당할, 할 당, 정당할 당. 정정이란
잘 정돈되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하다는 뜻이고, 당당이란 위엄이 있고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태도나 방법이 바르고 떳떳하게 어떤 일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님들을 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축구 시합에서 우리 모두는 정정당당히 싸워 꼭 이길 것을 다짐했다. 네, 다음은 정중지와입니다. 우물정 가운데 중 어조사지 개구리와. 정중이란 우물 안이라는 뜻이고 와는 개구리라는 뜻으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즉, 학식이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좌정관천, 정저지와 정중시성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후한 때 외효 밑에 마언이라는 인재가 있었다. 외효는 총나라를 세워 세력을 키우고 있는 공손술이라는 인물을 알아보기에 마언을 보냈다. 마언은 공손술이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는 위압적인 자세로 친구인 마언을 맞이하였다. 마언은 공손술의 오만불순한 태도로 보아 큰 인물이 아님을 알고 예효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조그만 총나라에서 뽐내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상대하지 마십시오. 외효는 마언의 이 말을 듣고 공손술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스님세를 봅니다. 늘 반에서 1등하던 내가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이라는 뜻밖의 일을 당하자 그동안 내가 정중지와 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다음은 제세안민입니다. 구제할 제, 세상세 편안할 안 백성민. 제세란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고 안민은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말로 예로부터 임금이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당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일로서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어뜸으로 생각했다. 당태종이 다스리던 간중, 간동지방은 3년간 흉년이 들어 기아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팔게 되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당태종은 국부에 보관하고 있던 식량과 금은 보화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줘 자식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느 날은 메뚜기에 의한 피해가 너무 심하자 직접 나가 메뚜기 몇 마리를 나뭇잎에 사고는 백성들은 이 곡식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 곡식을 먹으니 차라리 내 폐와 창자를 갉아먹으라 하며 메뚜기를 삼켰다. 그러자 그 후로 메뚜기의 피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스님세를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제세안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네, 다음은 조강지처입니다. 술지개미 조, 쌀겨강, 어조사지 아내처. 조와 강은 술지개미와 쌀겨를 말하고 처는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지개미와 쌀겨를 먹는 아내라는 말로 생활이 어려워 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나 쌀겨를 먹고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함께한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후한 강무제의 누님 호양공주는 일찍이 가부가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무제는 다시 혼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송홍이라는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 했다. 송홍은 강무제가 대사공이란 대신으로 임명한 중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누님에게 힘써 보겠다고 하고는 병풍 뒤에 누님을 숨겨두고 송홍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자 송홍은 좀 더 망설이지 않고 신은 가난했을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와 쌀기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무제는 송홍이 물러나자 누님에게 뜻을 거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